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 경제톡에서는요, 비트코인 관련된 이모저모 모든 얘기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비트코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코인들에 관한 이야기와 또 앞으로의 시장 동향 이런 것들에 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저희가 방송을 지금 21일, 1월 21일에 하고 있는데요. 21일이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바로 현지 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가벼운 코인 기사들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태국에 있는 기사를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 방콕 포스트의 기사를 따왔는데요. 이 전 태국 총리이자 현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이 올해 10월에 푸켓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이나 국채와 같은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형태의 화폐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관련 인재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국은 이를 막으려면 암호화폐를 신속하게 도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금이나 국채 이런 자산들, 가상 자산들을 이제 새롭게 쓸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를 가지고 와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기사인데요. 비탈릭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가 이더리움 재단의 스테이킹 가능성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스테이킹에 관해서 우려됐던 점으로 첫 번째로는 규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단이 직접 스테이킹을 할 경우에 논란을 얘기할 수 있는 하드포크에 대해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는데요. 규제는 예전보다 덜 우려스러운 지점이지만 후자는 여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탈릭은 우려를 최소화할 방법은 분명하게 있고 우리는 그 최근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짧은 기사들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취임과 관련한 코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21일 방송이다 보니까 취임 전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시의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취임식 전에 어떤 흐름을 비트코인이 가져갔나 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각종 알트코인들은 어떤 흐름을 가져갔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20일에 6개월 내 최고치의 흐름을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20일 기준으로 10만 9천 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실현 변동성은 지난 30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보고 또 내재 변동성은 옵션 가격을 통해 도출된 시장의 미래 가격 변동성 예측치를 나타내는데요. 두 지수는 20일 기준 모두 2%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또 단기 콜옵션이 장기 콜옵션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요. 이거를 살펴보면요. 단기적으로 강한 낙관 심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둔 날 5주 만에 비트코인이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호인게코에서 그 24시간 전, 그러니까 19일 전보다 3% 상승을 한 10만 9,100달러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5주 만에 최고치인 수준이었는데요. 한번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9시까지만 해도 24시간 전 대비 2.6% 하락한 11,500달러 선에서 거래를 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차츰 올라서 지난달 17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인 10만 8,353달러를 넘어서 10만 9천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은 이후 차츰 하락해서 그날 오후 6시 기준 24시간 전 대비 역으로 3.7% 오른 10만 8,1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을까?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을 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우세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미국이 세계 비트코인의 수도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공화당은 미국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시아 루미스 미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미국이 비트코인을 대거 구매해서 20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은 국가 부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를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취임식 전날 20일 날 주요 가상자산 종목은 대부분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시총 2위 종목인 이더리움은 같은 시간 대비 24시간 전 대비해서요. 약 5.5% 오른 3,383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3위 리플은 약 4.7% 오른 3.26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특히 리플은요. 이날 오전 9시 정도까지만 해도 약 9.3%가 빠지면서 3달러 아래로 후퇴해 2.97달러에 거래됐지만 이후 급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의 범죄 의무를 심사해야 된다는 기사로 잠깐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이 코인 관련 사기가 워낙 계속 기승을 부려왔고요. 이런 관련 법안들이 좀 강하게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우세했었는데요. 그 관련한 기사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의 대주주 범죄 이력도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4개월째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의원들이 막 말을 막 이것저것 했는데요. 먼저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 등 10위는 2024년 9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름이 좀 길고 어렵긴 한데요. 이게 2025년 1월 20일 법안 심사 제1소위에 아직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봐보면요. 가상 자산 사업자의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를 대주주로 규정하고 또 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 관련 사항도 신고 의무가 있고요. 법률 위반 범죄 전력 유무 요건의 적용 대상을 대주주로 확대하자. 이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가상자산 관련 특근법 개정안들은 이 법안 외에도 일소위에 계류 중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하는 조건을 현행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특근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8월 7일 금융정보분석위원장의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6월 13일 금융회 법률 위반 시 사업자 신고 불수리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심의가 멈춰 있습니다. 다시 또 트럼프로 좀 돌아와 봐서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 관련 밈코인들이 계속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도 20일, 그러니까 아직 취임하기 전 기사의 흐름인데요. 어, 트럼프가 만든 밈코인이라고 해서 오피셜 트럼프가 117배 가까이 폭등세를 보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든 밈코인인 트럼프 가격이 발행 이틀 만에 이 정도로 폭등을 한 건데요. 밈코인이란 인터넷 유행어 등을 뜻하는 밈에 코인을 더한 말입니다. 이 밈코인 트럼프는 1월 20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입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에서 48달러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 트럼프는 1월 18일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 문샷에 상장가 0.41달러, 한국 돈으로 약 597원에 처음 상장이 됐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 코인이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든 밈코인이 맞는지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8일에 이에 대해서 나의 밈코인 트럼프가 발행이 됐다라고 이 트위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밈코인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20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통했다고 합니다. 민코인 관련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아까 금융위 관련해서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예상되는 법안이 이제 하반기에 마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1월 1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금융위는 2024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시작했지만 발행, 유통, 공시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규제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하반기 중에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내 가상자산법제는 유럽연합 암호자산법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진입,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선 투명한 상장,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위원들이 모두 공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래 지원의 이행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사업 보고서와 같은 정기 공시, 주요 사항 공시제도와 같은 수시 공시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금융위는 이 외에도 스테이블 코인 동향 및 각국 규제 적립 상황을 점검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 관리 의무부가 상환 청구권 명시적 보장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을 살펴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투자 관련해서 사기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법들이 좀 확실하게 규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하반기, 2025년 하반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투입이 된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예상되는 주요 법적인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상 가는 법안들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다면 금융시장 안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적인 과제들이 필요하겠죠. 뭐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AML 및 KYC의 강화입니다. 이 AML은 자금 세탁 방지라는 줄임말인데요. 이 AML 요건으로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 및 불법 금융활동 방지를 위해서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투자와 거래 기록을 금융당국이 추적할 수 있도록 상세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법안입니다. 또 이 KYC 요건은요, 고객 확인 절차입니다. 이거를 좀 강화한다 이런 말인데요. 법인이 거래소나 커스터디 업체를 이용할 때 법인의 실소유자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법인의 계좌 개설 및 거래 시 높은 수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래소와 커스터디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인 거래 계좌를 개설 허용하면 거래소는 법인의 자금 운용을 위한 별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와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운영적 기준이 추가돼야 하는데요. 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이나 주식을 거래할 때 금융자산을 대신 보관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가상자산의 보관을 해주고 관리에 대한 서비스는 명확한 법정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마련을 한다라는 말인데요.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는 보안, 그리고 보험, 비상사태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되고 이를 법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과세와 회계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먼저 과세 규정에 관해서 보면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어떻게 부과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의 평가 및 거래소득 과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회계 기준을 보면요.
법인의 재무제표에서 가상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고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평가하거나 공정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과세규정과 회계기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시장 조작 규제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악용한 시장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기구의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형 법인의 영향력이 클 경우에는요, 자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가 됩니다. 또 내부자 거래 방지에 관해서는요, 법인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추가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입니다.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FATF의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상자산 송금 시 발송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계 기준 및 과세 체계를 좀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은 시장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법적 과제를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전 충분한 법적 자문과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예상되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또 트럼프 관련해서 봐볼까 합니다. 트럼프 일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더리움 695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695억 원어치, 그러니까 4,8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온체인 데이터 추적 기업 록 온체인은 X를 통해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최근 12시간 동안 14,403개의 이더리움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매입가는 3,333달러로 약 4,800만 달러어치 USDC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USDC는 미국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자문위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에 따르면 이 아들 에릭이 X를 통해서요. 내일 그들이 무엇을 할지 기다려보라면서 플랫폼의 향후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도 이더리움에 대한 구글 검색량이 19일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날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X를 통해서 토큰 공급량의 5%를 추가로 판매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토큰 공급량의 20%를 사전에 판매를 했고 해당 물량은 모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20일 3시 3분 코인 마켓캡 기준 ETH는 전일 대비 0.29% 오른 3,298.09달러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에서 2025년을 맞이해서 2025년 주목해야 할 이슈에 관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국내 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업비트 투자보호센터가 1월 14일에 이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이 리포트는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제도권 자산에 편입된 해로 봤는데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고 같은 해 6월에는 유럽연합 가상자산 포괄규제법인 미카가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섹터 인덱스로 본 2024년 시장 리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2024년 가상자산 시장을 요약하면 범세계적인 제도권 자산으로의 편입입니다. 2024년 1월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시작으로 4월에는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었습니다. 6월에는 유럽연합에서 포괄적인 가상자산 시장법인 미카가 7월에는 한국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글로벌 규제가 확립되어 가고 있었는데요.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과 맞물려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며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등의 크립토 친공약을 발표했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가상자산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UBMI는 업비트 거래소 워너마켓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시장 대표 지수로 2024년 UBMI는 114.2%의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S&P 500, 금 등 주요 시장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업비트가 2024년 개편한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에 따른 대부분 섹터별로 살펴보면요. 인프라가 137.8%,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 53.5%, 디파이가 15.7%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반면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17.4%의 하락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인프라는 블록체인 생태계 속에 사용자 및 빌더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의미하고요. 주로 비트코인, 리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2024년 초 미국 현물 ETF 승인에 따른 기관 자금의 유입과 네 번째 반감기, 트럼프 효과 등으로 인해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비트코인 오디널스, 룬 프로토콜 등 비트코인에 기반한 자산들 또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24년과 다른 2025년의 시장 트리거에 관해서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업비트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는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디지털 자산을 분류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모든 디지털 자산은 각각 하나의 분류에 할당이 됩니다. 2024년 서로 다른 중분류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이는 곧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12월에 발간한 미리 보는 2024 디지털 자산 핫이슈 10에서 제시한 10개의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요. 2024년의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반감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미국 대선 등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벤트가 시장의 주요 트리거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반면 2025년 시장은 이러한 특정 이벤트와 달리 매크로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시장 주요 성장 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2025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트리거 요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우려 이후 금리 인하 여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연준이 FOMC에서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인하를 했죠.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데이터와 전망, 리스크 등을 신중히 평가해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의 범위와 시기를 고려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향후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밝혔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2025년 물가 전망은 2.5%로 트럼프 취임 이후 물가 상승 우려가 반영되고 있고요. 이는 곧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물가 우려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인데요. 예상 대비 소극적인 관세 정책 등이 실시되고 물가 우려가 완화될수록 금리가 인하되면서요. 가상자산 시장 유동성 증가 공식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